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7일 전태석의 뉴스 쇼스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태영호 의원 명품백 전달 최재형, 북노동당 외곽서 활동한 종북 인사다 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면서 김정은 지시에 놀아나는 종북 인사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정 취재를 감행한 최재형 씨는 목사라기보다 친북 활동가로 더 알려져 있다며 그는 재미교포이고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바 있고 북한을 옹호하는 책과 글을 끊임없이 써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가 편집위원을 잇는 민족통신은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으로 미국에서 교포 대상 친북 반환 활동을 벌이는 대미 대남 선전 매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 의원은 최 씨는 북한 가정에서 성경책을 볼 수 있고 가정교회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김 위원장 딸인 김주혜도 믿지 않을 소리를 하는 전형적 종북 인사라면서 최 씨는 21대 총선 당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나를 낙선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정년진 액션원 코리아 대표와 종북 활동을 벌이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정년진 대표와 최재형 씨가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목사인지 아닌지 불명하다고 그가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는 교회는 인터넷에서 지금 폐업 상태로 되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은폐 등 47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정된 것입니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려진 것이었는데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고위법관 총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현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핵심 혐의는 수건사업이든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정교조 법외 노조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5-1부는 피고인 3명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도 전부 무죄가 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비판한 제자,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나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자였던 정치인이 그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 얻는다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의 의미입니다.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을 나와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유 위원장은 로스쿨 시절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며 그때 배운 형사법이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유 위원장은 하지만 이제 그 허망한 일은 그만두겠다며 형법학자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왔느냐고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걸핏하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의 힘포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농락해 꼼수 탄핵까지 하는 그런 이원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하 20도 혹한기 명태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한파가 반가운 용대리 황태덕장 현장 이야기입니다. 북극 한파가 닥친 지난 24일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 아침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영하 10도였지만 용대리 주민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황태덕장을 운영해온 이강필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동장군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겨울에 명태를 나무 기둥에 걸어 황태로 만들려면 추위와 바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월 중순까지 평년보다 따뜻해 명태 걸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이 씨는 올겨울 걸어야 할 명태 50만 마리 작업을 이번 혹한 때 모두 마쳤다고 했습니다. 용대리는 국내 대표적인 황태 생산지입니다. 매년 명태 3천만 마리가 덕장에 걸려 찬바람과 눈을 맞으며 금빛 황태로 변합니다. 용대리는 매년 12월 25일부터 명태 걸기를 시작해 1월 15일쯤 마치고 4월쯤부터 명태를 거둡니다. 한 주민은 코속이 찍찍 달라붙을 정도로 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고 최저 영하 10도 이하와 최고 영상 4도 이하가 유지돼야 부드러운 최상급 황태가 탄생합니다. 용대리는 지난달 17일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졌을 때 명태 걸기를 서둘렀지만 일주일 만에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이상으로 오르자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1월 들어서도 추위가 없어 15일까지 끝내야 할 걸기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북극 한파와 폭설이 반가운 손님이 되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지는 북한 향후 몇 달 안에 한국의 치명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뉴스를 전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무력 도발과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 이후 미국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이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족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25일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티의 포럼에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데니얼 리설 아시아 소사이티 부회장도 이날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우리는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함께 같은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당 위성정당 창당 착수, 야는 선거제 내용.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선거 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2016년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야당 협박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노거라 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당론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선거제 합의가 늦어지면 4년 전 꼼수 위성정당 난립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26일부터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직자를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명은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처럼 국민의힘을 연상할 수 있는 당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위한 야당 압박욕이라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패한 제도로 판명이 났다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답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선호가 높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이날 선거제와 관련한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의 경고, 우호관계 붕괴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국의 무모한 조치가 양국의 우호관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비난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런 주장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자히로브와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무모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싶다며 러시아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런 행보가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무기 지원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 시설을 강화하는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쓰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발언 배후에는 미국 워싱턴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과 그 위성들이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비난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권은희 오는 29일 국민의힘 탈당 선언 제3지대로 향한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탈당을 선언한다. 권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재앙적 양당제를 비판하고 다당제를 정치적 소신으로 삼아온 만큼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관한 소신과 향후 거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의 탈당 후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당장은 특정 정당으로 거취를 분명히 정하지 않은 채 제3지대의 움직임을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인재위원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대해 양당의 폐해를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개혁적인 부분에서 존중한다면서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성공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양당으로 회귀하게 된다며 제3지대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제3지대에 대한 철저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간으로 계속 열어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씨는 비록 춥지만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1월 27일 전태석의 유수 소스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